자, 이번에는 우리 개수내림이라는 건데요.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계상미분 방정식을 풀을 때 가능하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상수 개수를 갖는 미분 방정식이나 오히려 코시 이퀘이션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을 수 있는 방법은 개수내림 방법인데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우선 이 개수내림의 기본적인 생각은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현재 이계상미분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계상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이계상미분 방정식은 해집합이 2차원이라고 했습니다. 2차원이라는 이야기는 해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라고 할 수도 있는 기본이 되는 엘러먼트가 두 개 있다는 겁니다. 즉 베이시스 역할을 하는 생성시킬 수 있는 녀석이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중에 하나를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집합을 찾을 때 제너레이터 두 개만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그 두 개로 해집합 전체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알아내면은 나머지 하나만 알아내면 되는 문제로 바뀌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해를 한 개를 어떻게든 찾기만 하면은 해를 한 개만 더 찾으면 되는 방정식으로 바뀌니까 일계상미분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찾은 해가 제너레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만약에 제너레이터가 y1이고 y2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계상미분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y1과 y2에다가 각각 상수를 곱해주고 그것들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계상미분 방정식의 일반해가 될 거예요. y1과 y2가 베이시스일 때.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y3를 우리가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y3는 어떤 임의의 c1이 곱해지고 y1에다가 어떤 c2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라는 거죠. c2입니다. 3가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이 y3가 이런 형태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다른 거예요. 뭐 이거랑 대응되게 y4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y4는 y3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해서 만들 수 없는 녀석입니다. 얘는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y3에다가 어떤 k를 곱해서 임의의 상수 k를 곱해서 y4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전제를 하면은 A에 있는 녀석들은 y1과 y2로도 표현이 되지만은 y3랑 y4로도 표현이 아마 될 겁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y3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y4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y3랑 y4를 적당히 더하거나 빼주면은 y1이랑 y2가 나오겠죠. 즉 y3랑 y4의 선형 결합에 의해서 y1과 y2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y3랑 y4로도 마찬가지로 a를 갖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내림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할 때는 걔가
찾아놓은 해가 A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이 되면 적어도 이 Y3가 A의 베이시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베이시스 중에 한 개의 역할을. 따라서 Y3를 베이시스로 잡고 Y4를 한 개만 찾아내면 되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물론 이렇게 풀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은 주어져 있는 미분 방정식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를 한 개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지금 주어진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뚫어져라 쳐다보고 이짓저짓 하다가 보면은 x가 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x가 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경험인데요.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미분한 거 앞이 좀 복잡해져서 문제가 생기는데 등등등등 고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쪽을 갖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걸 갖다 집어넣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수내림을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해가 아주 복잡한 녀석이면은 실제로 못 찾는다고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해들이요. x라든지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ax 플러스 b 이런 형태라든지 아니면은 sin x a도 필요 없이 그냥 sin 오히려 조금 복잡해진 여기에 ax 혹은 코사인 ax 로그가 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로그 아니면 걔네들의 합 비교적 간단한 함수들의 모양들을 몇 개 집어넣어 봐서 되면은 좋은 거고요.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혹은 이 경우에는 미분 방정식이 막바로 주어졌지만 대부분의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논리도 필요하지만은 공학에서 보면은 상황 논리 이전에 실험 값들을 좀 갖고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실험 값들을 가지고서 y의 형태를 좀 유출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게 1차 혹은 2차 아니면 사인, 코사인과 같이 주기함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개수내림이 아주 이상한 방법은 아닙니다. 직관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면은 조금 복잡한 형태도 찾아지기는 해요. 다분히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오히려 핵심일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x가 해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으니까 y1을 x라고 놓고요. y2를 y1에다가 어떤 임의의 함수 u가 곱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u는 x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y2를 한 개 더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y2를 주어져 있는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기 위해서 y2' 구하고요. y2의 2'을 구해서 집어 넣어봐요. 이렇게 넣고 나면은 얘네들을 정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면은 u가 없어져요. u가 이거는 왜 그런지를 갖다 좀 살펴보면은 사실 뻔합니다. 왜냐면 이 x 있죠. x가 y1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모양을 보면은 자 UX긴 하지만 여기 이게 Y1이죠. 이게 Y1일 거고요. 여기에 Y1에 프라임이 들어갑니다. 이게 Y1이고 여기에 사실은 X에서 없어진 거지 프라임이 있을 거고요. 플러스 U에 Y1에 2 프라임이 있겠죠. U에 딸려 있는 것만 보면은 얘죠. 그래서 요 녀석들이 y2에 1이 곱해질 거고 y2 프라임에 마이너스 x가 곱해질 거고 다음에 y2의 2 프라임에는 요 녀석 때문에 얘가 곱해지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쪽에다 u랑 엮여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y1이 해라는 것 때문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거에서 항상 개수내림을 하게 되면 u로 곱해줬을 경우에 u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보는 것처럼 얘가 u가 없어졌기 때문에 u 프라임을 미지수로 생각을 하면 일계상미분 방정식이 되죠. 그래서 u 프라임을 v라고 봤어요. 그러면은 v에 대한 일계상미분 방정식이니까 거기다 또 재차죠. 따라서 변수 분리가 가능하고요. 풀면 됩니다.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은 익스포넨셜 C1 같은 경우에는 임의 상수일 테니까 C1이 임의 상수니까요. 그래서 C2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V가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V가 U 프라임이었었죠. 이쪽에. 따라서 적분을 한번 더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V를 한 번 더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임의의 변수가 좀 많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보면은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y2는 ux라고 했으니까 u를 지금 구해놨으니까 얘를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y는 c1y1 플러스 c2y2라고 했습니다. 자,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뭘 생각할 거냐? 여기에다가 이제 y2 위치에 y2를 몽땅 다 집어 넣어봐요.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선 얘요. 얘가 실제로는 필요 없죠. 왜냐면은 x 앞에 임의의 상수를 갖다 곱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초기값을 집어넣어서 뭐 C1이든 C2든 찾을 거거든요. 지금은 일반해의 모양을 찾는 거니까 요 뒤쪽에 있는 C3 곱하기 X는 앞에 C2 뭐 라지 C2 곱하기 C3 뭐 앞에 개수가 얼마나 많이 붙어 있던지 결국은 제일 앞에 있는 C1X 쪽이랑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앨 수 있어요. 그리고 C2 요 부분이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임의의 상수니까 C2로 놓으면 되죠. 그런데 살짝 앞에 없앴던 이 C3 곱하기 X는 그냥 소거를 하는 건데요. 요 C2 같은 경우에는
라지 C2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로 1 정도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 이렇게 선택을 하냐면은, 자, 이 위쪽에서 봤었을 때 얘요. 사실 이거는 아까 익스포넨셜 C1 이거였었는데,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하지만은 U로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이 상수 C2 같은 경우에 만약에 V가 뒤쪽에 나올 텐데 다항함수의 일종이라서 요 y2의 u 이 녀석이 상수인 경우에는 요 녀석이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0이나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좀 힘들어져요. 요 말 뜻은 뒤쪽에 비슷한 예가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u를 갖다가, 그러니까 v를 적분해서 구한 u에서 요런 C3 같은 상수, 임의의 상수, 적분 상수, 적분 상수가 나오는데 뒤쪽에 해 보면은 y2에 y1이 곱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상수만 살아남은 쪽 있죠. 이 부분은 결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v를 적분을 할 때 이 C3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냥 없다고 0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하기도 해요. 다만 이 C2는 나중에 필요할지 어떨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살려서 끌고 다니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마지막 적분하는 쪽에 C3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혹은 뭐 그게 잘 구분이 안 가면은 그냥 다 적분상수 만들어서 끌고 내려오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끌고 내려온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를 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갖다 다 마치면은 결국 y는 C1 곱하기 x 더하기 C2의 x ln x 플러스 1.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제너레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y1이 x였으니까 요게 됩니다. 만약에 y1을 좀 다른 녀석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혹시 관심이 있으면은 y1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사실 이걸 찾아낼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은 자, y1을 만약에 이걸로 찾아냈다. 이거 집어넣어도 해 될 거 아니에요. C1이랑 C2가 1이라고 생각하면은 해집합 안에 들어가는 놈이니까 될 겁니다. 이랬을 때 그럼 y2는 어떻게 나올까? 이거 제가 체크 안 해보고 지금 바로 내는 겁니다. 아주 재수가 없으면은 y1을 저렇게 집어넣고서 계산을 하니까 y2를 뭐 적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힘들어서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관심 있으면은 요거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y의 요 모양이 또 다른 어떤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걸 좀 정리를 해보자. 우리한테 주어진 게 y2' 플러스 pxy' 플러스 qy 이퀄 0이라는 미분방 정식이 있는데 y1이 해라는 걸 우리가 하나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개수내림이라는 거는 y2 이퀄 uy1 이렇게 놓고 그대로 y2'과 y2의 2'을 갖다가 구해서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조상 u 텀이 없어진다고 그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u에 해당하는 녀석이 y1이
원래 미분방정식에 해라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0이 돼요. u텀에 붙어 있는 것들을 다 합치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요 상황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요 상황 내에서 y1이 x 형태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붙어 있는 y1, y1 프라임은 우리가 x라는 변수로 다 표현이 가능한 함수인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u 프라임을 찾으면 되죠. 먼저. 그래서 변수 분리가 반드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넘기고 뭐 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정리해서 적분을 해줘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어쨌든 u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올 거고 익스포넨셜 취할 거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쭉 다 하고서 보니까 살짝 욕심이 생기긴 할 겁니다. 어떤 욕심이냐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에서 y1만 알면은 u'을 막바로 구할 수 있죠. 사실 여기 모양에서 보면은 q가 뭔지는 상관이 없어요. y1이 결정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q는 영향을 못 미치고 있죠.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 더 적분을 하면은 그때는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중간에 개수내림을 갖다 저런 형태일 때 하려면은 이런 과정을 다 원래는 거쳐야지 됩니다. 너무 꼬불꼬불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얘를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걱정을 합니다. 풀이를 쓰라고 그랬는데 중간 과정을 몽땅 다 건너뛰고 요거를 쓰니까요. 근데 시험 볼 때 풀이를 쓰라고 한 거는 제가 뭐 개수내림을 이용해서 풀어라 라고 딱 명시를 해놨으면은 얘가 막바로 등장을 하면은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풀었으면 저 같은 경우는 감점을 안 합니다. 대신 여기서부터 시작을 제일 위에 화살표 제일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써내려 가다가 중간에 계산을 틀릴 수도 있죠. 그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부분 점수가 있겠지만은 막바로 공식에다 집어 넣었는데 여기서 틀려요. 얄짤 없습니다. 부분 점수고 뭐고 그냥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선택이 되겠죠. 공식을 쓸까 말까. 단답형인 경우에는 식을 정확히 제가 외우고 있으면은 외워서 막바로 푸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을 할 때 꼭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를 다 해야 되는 법은 아니니까요. 그냥 다분히 자기 자신의 선택이다 정도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이걸 이용을 하면은 u도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여기에 뭐 y2가 u 곱하기 y1이니까 y2를 결국은 뭐 이렇게 풀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는 가능합니다. 어쨌든 개수내림을 이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아시겠죠? 요 공식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유도하시 풀어내면 되니까 조금 귀찮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을 기억하려고 굳이 애쓰기보다는요 그냥 논리 구조를 갖다가 기억을 하는 게 개수내림에서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야기한 건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과제나 시험 문제로 내주면은 이 공식을 가져다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된다. 다만 풀이를 쓸 때 기본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특히 시험이라면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뭐 어떤 걸 썼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명시를 해두지 않으면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개수 내림 방법을 하나 배웠으니까 이제 이런 걸 하나 풀어보죠. 1번과 2번 이렇게 있는데요. 1번은 제가 해를 하나 찾아줬어요. x제곱이라고. 2번은 그런데 제가 해를 안 찾아준 건요. 사실 이 1번은 개수내림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2번은 개수내림이라기보다는 비선형인데 이거를 선형화 시켜서 푸는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치환을 2번 문제는 치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선형화 시킬 수 있을까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하시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y1이 x제곱 넣어보면 해가 되죠. 그게 된다라는 전제하에 궁금하면 넣어서 확인해 보면 돼요. 저 x제곱을 어떻게 찾았냐고 저한테 묻는 게 아니고 x제곱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쟤를 이용해서 개수내림으로 1번을 풀어보고요. 2번은 치환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2번 치환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요. 한 20분 정도면 아마 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다 풀고 난 다음에 풀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 1번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보통은 우리가 기본형 형태로 놓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앞쪽을 갖다가 1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y1을 x제곱이라고 하고 우리 앞에서 공식 이야기했었죠. 그 p가 그러면은 x분의 1이 되겠네요. 그 공식을 이용을 하려면은 최고차항이 1이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y2는 y1 인테그럴 어쩌고저쩌고해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앞쪽에서 했었죠.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정의라고 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정의가 아니죠. 그 처음부터 그냥 풀이 논리대로 그냥 개수 내림을 하듯이 해도 됩니다. 다만 요걸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연습 문제를 풀면서 이 방법을 갖다 한번 써본 겁니다. 그러면은 y2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니까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 적분을 했어요. 이렇게 나오고 결론이 이게 되겠죠. 여기에서 적분상수가 계속해서 원래 나오는데요. 이거 하고 나면은 뭐의 적분상수 C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익스포넨셜이랑 엮이면은 결국 이게 그러니까 자 익스포넨셜에 우리가 구한 거 더하기 C니까 앞에 C0로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이거랑 얘가 곱해지는 거니까 끽해봐야 여기에 C0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상수 밖으로 이렇게 빼낼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오는 녀석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 C0 이렇게 나올 거예요. Y2가. 그럼 이렇게 나오는 C0는 실제로는 우리가 Y가 C1 Y1 더하기 C2
y2 이렇게 되니까 요 녀석에 흡수된다고 보면 되죠. 똑같이 곱해지니까. 그래서 적분상수는 지금 생략을 한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치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뭘 치환을 할까 곰곰이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 비선형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럼 비선형을 어떻게 도망갈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지 되고요. 사실 여기서 비선형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y 프라임이 제곱이랑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y분의 1이면은 y가 x분의 1에 합성된 건데 x분의 1이 1차 함수가 아니죠. 그래서 y분의 1도 비선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y분의 1 곱하기 y 프라임의 제곱, 이 녀석도 비선형이 됩니다. 제곱이 없더라도 비선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비선형인데 그러면은 일단 비선형을 선형으로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면요. 아까 제가 힌트를 그렇게 줬으니까 그럼 치환을 해야 될 거는 뻔합니다. 하나는 얘를 치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얘 혹은 요 녀석 하나만.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일단은 눈에 보여요. 이렇게 세 가지를 치환을 해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걸 먼저 해볼까?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근데 저는 y 프라임을 해보도록 하죠. 사실 다른 걸로 하면 잘 안 돼요. 자, y 프라임은 dy dt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u라고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y2 프라임은 du dt죠. 자, 근데 이거를 연쇄율을 이용을 하면요. du dy dy dt가 돼요. 연쇄율 그대로 쓴 겁니다. dy가 가운데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랬을 때 dy dt가 뭐죠? 맞아요. 이게 y 프라임입니다. y 프라임. 요 부분은. 그 다음에 du dy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du dy는 뭐 어떻게 지금 일단은 바꿀 방법 생각이 안 나죠. 일단 그대로 놔요. 그러면은 dy dt는 일단 y 프라임이니까 u로 바꿔 놓을 수 있고요. u. 따라서 y2 프라임을 du dy 곱하기 u. 앞에 있는 du dy는 u 프라임으로 볼 수 있는데 대신 y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랑 헷갈리니까 그냥 du dy라고 계속해서 써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일단 찾아야지 될 건 뭐가 되겠어요? 원래 목적은 y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던지 간에 u라는 녀석을 찾는 미분 방정식이죠. 근데 미분해주고 있는 변수는 y입니다. 맞죠? 그리고 양변을 u로 나눠버리면은 비선형이 이제 아니죠. 일계상미분 방정식으로 그냥 바뀌어요. 혹은 요 상태 내에서만 보더라도 이제는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구분할 필요 없이 주어져 있는 녀석이 네, 변수 분리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이 상태 내에서 적분을 해주면 y로 적분해야죠. 물론 얘가 나오고요. 뒤에 적분상수까지 썼죠. 이렇게 됩니다. 익스포넨셜 뭐 해주면은 u가 자 얘니까 u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y 프라임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또
이거 변수 분리 적당히 하면 되겠네. 이번에는 t랑 요 식이 왜 나왔는지 갑자기 나와서 궁금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녀석 양변에 y 곱하기 익스포넨셜 y를 곱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t로 적분을 해주면은 y 프라임이니까 dy dt잖아요. 그래서 dt 부분이 없어지고 dy로 바뀐 것 뿐입니다. 물론 왼쪽 텀 적분을 해주려면 y 곱하기 익스포넨셜 y니까 부분 적분 써야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C1t 플러스 C2가 또 나온 거는 적분인자입니다. 적분 상수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얘가 요거 전체가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의 그냥 일반 행인 거죠. 그래서 C1이랑 C2를 갖다 여기서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그냥 주어져 있는 거고 C1, C2가 결정되려면 주어져 있는 이 미분 방정식의 초기값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얘가 2차니까 C1, C2 두 개 다 결정되려면 초기값이 몇 개 있어야 돼요? 그렇죠. 2개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1계상 미분 방정식은 초기 조건 문제가 되려면 초기값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최소 하나죠. 2개는 2개, 3개는 3개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개수내림에 대한 걸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봅시다.